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 섭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전문가는 소금을 줄이라고 하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소금 먹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소금의 양면성. 먼저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소금의 필수 역할.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체액과 혈액량 조절, 세포 안팎의 삼투압을 유지해요. 신경신호 전달, 신경세포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필수적입니다. 근육 수축, 근육이 움직이려면 나트륨이 꼭 필요해요. 영양분 운반, 세포가 영양을 흡수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나트륨이 부족하면 식욕부진, 구역질, 두통,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 심하면 뇌부종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2부, 과도한 소금 섭취의 위험.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소금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인의 실제 섭취량.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인은 하루 평균 3669mg의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WHO 권고량의 거의 2배죠. 라면이나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분들은 하루 5000에서 6000mg까지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위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1.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혈액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이 혈관으로 들어와요.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 뇌졸중, 심장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2. 위암 위험 증가. 나트륨은 위 점막 상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위염을 일으키고 헬리코박터균 침입을 쉽게 만들어요. 위암 발병 위험도가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골다공증. 나트륨을 배출할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장기적으로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4. 기타 질환. 천식 악화, 신장 기능 저하, 만성 부종과 피로.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3부,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한국인 대상 연구 결과 2023년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한국인 14만 3천여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나트륨 섭취량이 사망률 및 심혈관계 사망률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칼륨 섭취가 많은 그룹이 총 사망률 21%, 심혈관계 사망률 32% 낮았어요. 연구팀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지만 다른 건강 이점이 있어요.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비만도가 낮아 나트륨의 영향이 덜 두드러집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섭취량이 권고량과 비슷해 위험이 크지 않았습니다. 국제연구도 비슷한 결과.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된 21개국 연구 결과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 이하인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g 이상 섭취하는 지역에서만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했어요.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미국 심장협회의 1995년 연구에서는 소금을 적게 섭취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섭취한 사람보다 심장 발작이 4배 더 많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금 섭취가 너무 적으면 세포 내 수분 흡수 증가가 세포 팽창을 가져와 두통, 현기증, 호흡 곤란, 심하면 뇌부종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위장 기능 약화도 돼. 4부, 그래서 결론은?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1. 극단은 피하세요.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먹지 마세요. 하루 5g 티스푼 1개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2. 한국인에게 맞는 접근. WHO 기준 5g은 정제소금 기준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발효식품을 통한 섭취가 많아요. 천일염 등은 나트륨 외에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대한의학회 권고 하루 6g, 나트륨으로 치면 2400mg. 3. 개인차를 고려하세요. 고혈압 환자나 심장병 환자는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저탄수화물 식단, 키토제닉을 하는 경우 나트륨 배출이 증가하므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4.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바나나, 감자, 아보카도, 키위, 토마토, 시금치 등. 한국인은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섭취하고 있어요. 단,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 과다 섭취 주의. 5부 실천 방법.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소금 줄이는 꿀팁. 1. 국물 섭취 줄이기.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김치 29.6%, 국찌개 18%, 국그릇을 절반 크기로 줄여보세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적게. 2. 라면은 스마트하게. 라면 한 개당 평균 2143mg의 나트륨. 스프는 절반만 넣으세요. 국물은 마시지 마세요. 3. 향신료 활용. 식초, 레몬, 후추, 마늘, 생강 활용. 겨자, 고추냉이로 알싸한 맛 내기. 허브로 향 더하기. 4. 가공식품주의. 젓갈, 장아찌, 소시지, 햄자재. 식품 성분표에서 나트륨 함량 확인. 140mg 이하면 저염식입니다. 5. 직접 요리하기. 외식과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아요. 집에서 만들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6. 점진적으로 줄이기.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적응이 어려워요. 2주 정도면 입맛이 바뀝니다. 천천히 줄여가세요. 정리하자면 소금은 독도 약도 아닙니다. 적정량이 중요하죠. 핵심 포인트. 1. 하루 5-6g 정도가 적당합니다. 2.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먹지 마세요. 3. 칼륨 섭취를 늘리세요. 4. 발효식품은 나트륨이 많아도 다른 이점이 있어요. 5.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세요. 무조건 싱겁게가 아니라 적절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발효식품 문화가 있으니 서양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식문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